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연임 도전이 거의 이제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 민주당 내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이게 단수 후보가 될지 경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고 네. 이재명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많은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아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후보가 나와가지고 경선을 하면서 네. 국민적 관심을 끌 것이고 컨벤션 효과도 이렇게 쌓아갈 텐데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후보 공모가 이루어질 텐데 네. 단독이 될지 경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세로는 분명하다. 그렇죠. 네. 뭐 부인할 수 없죠. 예, 부인할 수 없고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폭정, 민주주의 대행을 막아내기 위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소신, 정책적 비전, 네. 정치적 소신 그리고 이번 22대 개원 과정에서 보여줬던 지도력, 네. 국회법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어정쩡한 타협보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리더십. 네. 결국 저는 이게 먹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네. 이런 이재명의 리더십은 필요하다. 네. 이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제가 보기엔 네. 절대적으로 그렇죠. 절대 다수가 인정하고 네. 있고 네. 당원들이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이게 뭐 대선 도전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뭐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민적 선택은 국민의힘에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이 경제, 외교, 안보, 입법권을 가지고 견제하고 챙겨나가라 이거거든요. 네. 이재명이 지도력이 그것을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맡겨도 되겠구나. 네. 라는 사실 21대도 대표이시긴 했지만 네. 그때 구성원들과 뭐 국회의원 의원님들과 네. 지금 22대 의원님들의 결기가 다르다고 다르죠. 봅니다. 네. 21대는 사실 180석이 주어졌지만 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다 못했죠. 민생 경제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한.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누구 하나 온몸을 던지지 않는. 네. 그래서 야당성의 상실을 네. 전형적으로 보여준 국회가 21대 국회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2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결기가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께서 개혁국회, 민생국회 네. 이것을 주도해 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일을 해낼 정도의 능력과 지도력, 네.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총선에서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면 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만큼 표를 몰아줬을까 그럼 국민들이 이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예.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주도에서도요. 예.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예.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저가 도지사 출마 과정에 겪었던 일. 그러니까
꿈에도 상상하지도 꿈도 꿔보지 않은 일을 상대방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내가 꿈에라도 꿨던 일을 공격을 하게 되면 아이 잘못된 꿈을 꿨기 때문에 공격당하는구나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막 그것도 아닌데 조작하고 조합해서 성명서를 내고 고소고발하고 제가 그걸 한 6, 7개월 한 5개월 정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선 갔고 본선 가는 과정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 6% 앞섰었거든요. 근데 계란 사건이 있었어요. 계란 사건. 제2공항원에서 계란 원지사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 그 사건 이후에 꺾였군요. 제가 확 꺾여서 한 13, 14% 앞서다가 오히려 13, 14% 지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는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님 얘기가 한 잠깐 돌아왔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21대 때 뭐 지금까지 정치적 역정이 힘을 가지고 정말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그 성과,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회기가 22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나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22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당 대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대권을 준비하는 게 훨씬 이제 민주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일부에서 이렇게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걸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어 갈 겁니까?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가 없잖아요, 아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빼고 민주당 내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처럼 전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힘있게 끌고 나가고 정말 결단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합지졸되고 개파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는 배짱. 정치인이 정치 지도자가 뭐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죠. 정책적 자질, 정치적 자질, 상황적 자질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지도력은 사실 이재명 대표 정도의 이제 내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가까이 많이 보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차가워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볼수록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어요. 맞아요. 상당히 웃는 모습도 귀여워. 그렇고요. 하고 귀여우세요. 참 마음이 상당히 애리시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문득문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과 중산층에게 말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말로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아니라 그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같다는 느낌.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조금 정치인으로서 점점점 막 발전해 간다는 느낌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테러. 그 이후에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당내에 훌륭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출연해야 되죠. 민주당이 앞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하지 마시라. 그러니까요. 할 거면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니까요. 안 나와. 평가를 받으시라.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뒤에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당당하게 만약에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해라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당도 위원장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 분인데 지금 이성권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차피 한 번 했으니까 딴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원외도 물론 출마할 수 있긴 합니다만. 예, 원외도 출마 가능하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세 분 의원, 네. 저하고 김한규, 위성권 세 분이죠. 김한규 의원께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은 저도 이제 예. 그 어쨌든 힘있게 도당을 이끌어 나가 주라는 부탁을 예. 많이 받고 있죠. 또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당 당직자 네,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네. 도당 사무처장도 했었고 네. 지금 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도당을 뼛속까지 민주당이신. 도당을 이끌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의원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뭐 그분도 이제 지금 재선 의원이시고 재선이죠. 재선 의원이시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가 재선 의원이지만 중간에 되셨잖아요. 중간에 1.5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더 도민들께 다가서기 위한 네. 당원들께 다가서기 위한 네. 그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네. 이런 의지라면 존중을 해줘야 되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네. 근데 지금 이제 평당원 중에서 네.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평당원 중에서 있으세요? 예, 예. 그럼 어차피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럼 출마를 해야죠. 저희 지역구에서 근데 그분이 조건이 뭐냐면 예. 문대림 의원이 출마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압박을 하는군요. 예.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고민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시겠네요. 예. 어쨌든 세 분 중에는 이제 문대림 의원이 제일 선배이긴 하죠. 제가 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선배이긴 한데 이게 국회의원 선수로는 이제 제일 예. 아래긴 한데 예.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아,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모르셨죠? 예. 제가 그러니까 저는 자주 불러주십시오. 문대림 의원이 그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어머님을 위해 씨름대에 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예. 어머님 한판 뒤집기 책 이름도 뒤집기인가 봐요. 예, 예. 한판 뒤집기. 제가 지금 예. 살이 좀 빠진 상태에서 예, 예, 씨름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긴 하죠. 제가 그래도 4년 연속 금메달을 땄던 네.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씨름이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네, 네. 씨름 개인전 1등하면 황소를 줬었어요. 네. 그걸 보고 제가 7살 때 그걸 봤죠. 보고 아 내가 커서 네. 씨름 1등에서 황소를 타면 어머니께 어머님이 너무 기뻐할 것이다. 나의 모든 나의 세상 전부가 이제 어머니였으니까. 네. 당시에. 그런데 제가 20살 때 1등을 해요. 네. 근데 황소가 아니고 그때는 황소가 아니었어요. 황소가 아니고 쌀가마니로. 쌀가마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좋아했었죠. 네,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그 효심 가득한 문대림 의원이죠. 저 책이 아까 좀 잠깐 책이 나왔었어요. 아, 네. 말씀하시는 동안 네. 예. 문대림의 뒤집기 한판이라는 책. 얼굴 사진이 다른 것 같은데 뽀샵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기 이제 74kg 대고요. 그때 당시의 사진이시군요. 네. 오, 저는 이미지가 달라 보여요. 예, 지금 71kg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에서 정말 뭐 말씀하신 건 제주 도당의 당직자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지구당 지구당 예. 당직자까지 시작해서 결국 국회의원까지 되셨고 예. 경력을 보면 여러 분야에 정말 30년 동안 민주당과 예. 함께하면서 정부의 일도 하시고 공공기관 일도 하시고 예. 청와대에서 일도 하시고 그런 경험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말 꽃을 잘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에서 꽃을 네. 잘 피우고요. 또 제 사기 예. 민주개혁 진영의 네. 민주개혁 네. 진보 세력의 제 사기 정부를 그렇죠. 해야죠. 이끌어야죠. 만들어내는데 네. 일익을 담당하고 네. 확실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이 지난번 대선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본소득 관련해서 함께 네.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반드시 같이 네. 하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예. 평화고 복지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네. 시청자분들하고 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각오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항상 현장에 있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정치로서 국민들께 다가서겠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